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이보람이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암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보람이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 결정 내리셨는데요.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군민들이 평소에도 군정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열어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8년의 군의원 그리고 4년의 도의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선거철에는 주인으로 대접을 받는데 평상시에는 구경꾼으로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호남이 일당이 계속적으로 그 정권을 잡아오면서 이 단체장들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그 집단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이 국민들이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은 집단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을 좀 만들어 보겠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결정하고 그런 자치를 하는 영암군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군수의 권한을 좀 덜어내서 주민참여 예산제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정한 참여 그리고 분권의 시대를 좀 열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일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면서 내세운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주요 공약 3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아침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전남 지역의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도 많고 또 여성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 농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아침 결식률이 높아져서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좀 성장 발육이 더뎌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급식을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국민 기본소득 30만 원 실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살다 보면 각종 의료, 또 교육, 문화 이런 것에서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농촌 지역의 인구를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암군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학교 또 기업 그리고 마을회관 등의 공공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농축산물이나 식자재 사용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물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내에 이 공공급식을 담당할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축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좀 형성해서 소농 그리고 고령농 등이 소득에도 보전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공약까지 짚어봤습니다.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조금 더 눈에 띄기 마련이잖아요. 후보님이 생각하셨을 때 후보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영암군 의원을 할 때부터 진보 정당의 의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의원으로는 사실 조례를 발의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영암군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조례도 전남에서 또 최초로 영암군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을 하면서는 전남이 농도인이 농민수당을 가장 먼저 지급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농어민수당이 이 전남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어떤 그 큰 당의 후광을 얻고 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 의원 한 명이 끊임없는 소통, 끊임없는 설득,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소통의 능력, 그리고 경청의 능력, 또 협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지역에서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감소세로 접어들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 드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기업을 보면 한 3,000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한 곳당 20명의 인원을 채용을 하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취약계층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 영암에는 안타깝게도 4곳밖에 지금 4곳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임기 내에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또 자활기업, 소셜벤처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100개 정도 육성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 한 2,000개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의 그 경제 공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불산단을 신산업으로 다각화하겠다는 겁니다. 대불산단은 지금 선박 블록 위주의 그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좀 신산업으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산업으로 다각화해야 되겠다. 지금 신안에 그 해상풍력이 대규모로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해상풍력의 배후 단지로서 기자재, 각종 기자재를 만들고 각종 자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배후 단지로서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인구 증가가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인구 감소에 대해선 어떤 해법 제시하시겠습니까?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제 그 지역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영암군을 보면 다른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 보육과 그리고 출산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그리고 교육하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중요한 해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공약으로 우리 영암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대학교 학자금을 영암군이 지원하겠다 하는 영암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를 네.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도시로 나가려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눈을 돌리거든요. 이러한 눈을 다시 우리 영암군으로 돌아오게 만들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리 영암에서 자란 아이들을 키우겠다 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영암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구 감소 해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가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 100개를 통해서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더불어서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창업을 할 수 있는 영암형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빈 집에 집 한켠에 있는 차고에서 시작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그리고 인터넷망이 구축이 된다면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또 교통지역을 견디면서 도시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벤처 사업가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요람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연계한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3D 프린팅, 또 컨설팅, 그리고 미디어 작업실 이런 것들이 갖춰진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지역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자체에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인난 해소와 관련된 대책이 있거나 또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까? 네. 이런 지식산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불공단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곳이 되어야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만 인구 증가가 되고 또 인력들이 들어오실 텐데요. 지금 현재 대불산단에서 툭하면 터지는 체불임금이나 또 산업재해 이런 문제를 놔두고서는 인력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이 다단계 불법 하도급에 있습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되다 보니까 임금이 굉장히 저임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하청의 연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산업재해 없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아낌없이 활용해서 건강한 대불산단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군수가 된다면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산업안전 지킴이를 양성해서 안전한 대불산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구인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결국은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은 마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잖아요. 이를 관광과 연계한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또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영암에는 월출산이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월출산을 자원으로 저는 지금 시대에 유행이 되고 있는 캠핑 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출산 인근에 영암 인근에 질 좋은 캠핑장들을 마련해서 1,000만 정도가 되는 이 캠핑족들이 우리 영암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고 싶고요. 또한 그 마하문화공원이라든가 또 그 폐교 이런 곳을 활용해서 거기에도 글램핑장 또는 캠핑장을 만들어서 전국의 캠핑 캠퍼들이 영암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 4일제가 한번 화두가 됐었는데요. 네. 도시에서는 많은 곳에서 주 4일제를 지금 시행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4일제가 되다 보니까 금, 토, 일을 시골에서 또는 농촌 지역에서 보내고 싶은 많은 도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암 월출산 인근에 세컨하우스를 단지를 조성을 해서 주 4일은 도시에서, 주 3일은 농촌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삼촌사도 이런 세컨하우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까지 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개인적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어느 쪽에도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신념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진보색이 짙은 호남에서는 비난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선에서 정의당의 행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견해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대선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속상하신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아마 그런 말씀들은 대한민국이 중단 없이 진보하고 또 평화의 시대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에서 소외되고 또 대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과 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지방선거는 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일상을 살피는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외교와 국방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굶는 아이들이 없는지 또 농산물은 잘 팔리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피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당의 지방 정치인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각지에서 호평받는 의정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살피셔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이 일당밖에 없어서 자칫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질 수 있는 이 호남의 정치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이 있거나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여러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설레이고 또 두려움,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의정 활동을 마감하고 영암 군수로 행복한 영암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 기간에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도 만들었고 또 군수의 역점 사업이었던 산수 뮤지컬을 저지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광역 단위의 최초 농어민 수당을 만들도록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들은 제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말을 잘하기보다는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했고 우리 주민들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잘 전달하고 또 대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과분한 칭찬을 주셨는데요. 이런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던 이 보람이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말이 큰 군수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진심이 큰 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이보람이 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